하이, 안녕하세요. 파파스 캠핑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제 아지트에 왔습니다. 오늘은 새로 텐트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텐트는 캔빌에서 나온 호박 텐트라는 걸 들고 왔거든요. 요거는 팝업 스타일 텐트입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진 텐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두세 개 브랜드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써본 걸로는 미르카에서 나온 림피드라는 텐트, 그 다음에 제가 써보진 않았지만 폴라리스에서 나온 텐트가 있어요. 그냥 펼치면 끝나는 스타일의 호박 모양의, 어떻게 보면 벨 텐트하고 비슷한 모양의 팝업 텐트인데 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중 캠핑에도 좀 적당하고, 텐트 치는 거 번거로워서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쓰시면 되게 좋은데, 한번 일단 쳐보고요. 그 다음에 어떻는지 세부적인 거 좀 살펴드리고, 제가 기존에 써봤던 다른 브랜드 텐트와는 조금 뭐가 달랐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한번 캠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게가 부피에 비해서 무게는 가벼운 편입니다. 사이즈가 좀 피칭을 했을 때 큰 편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패킹을 했을 때는 이 지름이 한 1m 정도쯤 되는 느낌이거든요. 차에 뒷좌석에 그냥 넣어왔을 때 뒤에 룸미러 안 보일 정도, 그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차에도 잘 들어가고 두께도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무게도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들 수 있는 정도인데, 얘가 플라이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별매로 그라운드 시트하고 이제 어닝 같은 그런 옵션들이 있는데, 제가 일단은 캔빌에서 협찬을 받았을 때는 루프 플라이까지만 협찬을 받았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까지 재고가 없어가지고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좌식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냥 쉘터처럼도 쓸 수 있는 텐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냥 이렇게 펼쳐주면 되는데, 이 접는 방식은 다 아시죠? 접을 때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틀어서 무릎으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금방 접히거든요. 굉장히 설치가 쉽습니다. 자, 사용할 때는 펼쳐주면 끝나요. 펼치고 접힌 것만 다 펼치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설치는 끝난 겁니다. 자, 안에 구성품으로는 스트링이랑 팩, 그리고 요거는 폴대가 들어있는데, 지붕에 폴대를 넣어서 텐션을 넣어서 펼쳐줘야 되거든요. 자, 일단 그거부터 먼저 하고, 팩다운은 나중에도 되지만 혹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라면 팩다운은 반대로 한 2개 정도 쳐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요런 젓가락 타입 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링도 한 묶음 들어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텐트들이 바람에 좀 취약한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날이라면 밑에 팩다운도 다 해줘야 되고, 그리고 가이라인도 잘 잡아줘야지 갑자기 폴대가 확 꺾여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밀려서 들어오는 일들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바람이 안 부니까 일단 가이라인은 안 쳐도 될 것 같고, 팩다운만 적당히 잡아 놓으면 될 것 같아요. 팩다운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폴대를 먼저 넣어야 됩니다. 이게 상부에 폴대를 넣어서 상단 부분을 지지해주는 요 폴대가 들어가는데, 요거를 넣어서 형태를 좀 잡아줘야지 밑에 각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내부에 들어와서 상단에 보면 지금 얘가 밑으로 좀 쳐져 있잖아요. 여기다가 폴대는 보자, 이게 파이버글라스 폴대가 들어있네요. 중간에 여기를 이제 교차해 가면서 나중에 조이면 되거든요. 여기 부분을 처음부터 조여 놓을 필요는 없고, 나중에 한꺼번에 그냥 묶어주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용해봤던 미르카 제품은요, 이 상부의 폴대가 일체형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넣기가 살짝 불편한 게 있긴 했었는데, 얘는 전부 다 이제 다 별도로 하나하나씩 넣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하나만 끼워 봤는데 바로 그 느낌이 와요. 자, 일단은 십자 교차로 해서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고요. 볼대가 한 번에 잡혔거든요. 이 상태로 쫙 해주면 돼요. 그리고 옆으로 약간 틀어져 있는 이 볼대들을 뭐 중간에 딱 안 맞춰도 되긴 할 것 같은데, 모양을 대충 이렇게 박음질 라인에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면 끝납니다. 확실히 설치가 쉽네. 옛날에는 꼽으면 반대쪽이 막 빠지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씩의 반대쪽만 이렇게 텐션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치기는 수월해요. 되게 쉽다. 어디서 돌멩이라도 좋아야 싶었지만 여기는 잔디바닥이라서 얘로 발로 꾹 밟으면 잘 들어가요. 잔디바닥인데 엄청 딱딱하네. 자, 일단 대충 요 정도만 할게요. 자, 여기가 반대거든요. 자, 2개. 나머지는 그냥 삥 두르면서 이제 치면 됩니다. 출입문에 해당되는 여기랑 여기 두 쪽만 메쉬가 열리고 나머지는 메쉬가 열리지 않는데, 일부분 보면 위에 상단 부분에 이렇게 개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하나, 그리고 입구 부분에는 있고요. 나머지는 위에가 열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유가 이 쉘터가 연통을 올릴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내부에서는 뭐 안에 보면 딱히 연통을 뽑아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통과해서 연통을 올리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루프 플라이를 씌우면 거기는 연통을 통과하는 홀잭 부분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리는 부분은 이쪽 하나인데, 뭐 어차피 메시기 때문에 이걸 굳이 다 열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뭐 생각이 듭니다. 원가 절감 차원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뭐 제 경험상 지퍼를 다 열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텐트가 굉장히 좀 후줄근해져요. 이게 텐션이 딱 안 잡히고.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지퍼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상단 부분에는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홀짜매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요 내부를 보면요, 이 스킨 자체가 이게 폴리 스킨이 아니에요. 만져보면 딱 이 두께가 그렇게 많이 또 두껍지도 않아요. 네, 당연히 비가 올 때는 위에 플라이를 씌우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중 캠핑 때 이 텐트가 되게 편합니다. 설치도 되게 빠르고요. 일단은 던져놓고 안에 들어가 버려서 면을 밀어 가지고 이 형태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바람만 엄청 많이 불지만 않는다면 일단 타프 치는 거하고 똑같이 어느 정도 비를 막아주고 있는 상태에서 텐트를 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빨리 플라이를 덮으면 텐트 피칭은 끝이 납니다. 그 이후에 팩다운은 해도 상관없으니까 우중 캠핑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텐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플라이를 씌웠을 때도 얘가 TPU 창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을 보면서 캠핑하기도 좀 좋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오늘 비는 오진 않지만 그래도 플라이까지 한번 덮어 씌워서 씌웠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에서 화목난로를 만약에 사용 안 해서 연통을 뽑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이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 안쪽에 보면 여기 찢어 가지고 연통을 밖으로 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통을 만약에 쓴다 그러면, 화목난로를 쓴다 그러면 아까 전에 하나만 벤틸레이션이 열리는 곳이 있었잖아요, 메시가. 거기에 맞춰서 얘를 올려줘야 됩니다. 자, 이제 대충 정리를 했으니까 플라이를 씌운 상태에서 외부와 내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 저 아까 전에 플라이 치면서 한 방에 못 올려가지고 막 넘어지고 하는 거 보셨죠? 이거 두 명이서 치는 게 제일 편한 상태이기는 한데,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걸 미리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플라이를 씌우면 모든 가게 버클을 다 끼우잖아요. 그래서 버클을 양쪽에 앞에만 2개만 끼워요, 뒤집어진 상태로. 그래서 반대쪽에다가 줄을 하나 걸어 가지고 줄을 그냥 넘기면 돼요. 줄을 쭉쭉쭉 잡아당기면 그냥 알아서 넘어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던져서 한번 치보려고 좀 쉽게 만만하게 봤습니다. 근데 플라이 스킨이 되게 뭐라 그럴지 넓어요. 엄청 넓어서 어지간한 이게 지름이 3.6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커버를 다 씌우는 플라이잖아요. 스킨이 무겁습니다. 일단은 무겁고 넓어서 혼자서 피칭을 하면 어찌어찌 가능은 한데 좀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솔캠이 아니라면 2인 1조로 치시는 게 훨씬 더 쉽게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다쳤으니까 밖에 외관 한번 봅시다. 지금 입구는 다 말아 올렸고요. 메쉬망으로 되어 있던 문들은 뭐 이렇게 중간에 일자로 세로로 터트려 가지고 양쪽으로 커튼으로 말아서 통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벤틸 부분은 입구 부분에 2개가 있습니다. 뒤에 하나, 앞에 하나 있고, 그리고 플라이를 딱 씌워 놓으면 밑에 버클을 좀 이렇게 세게 당겨도 뭔가 짱짱하게 쳐지는 맛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밖에도 보면 스토브 잭이라고 있잖아요. 여기를 제가 아까 전에 맞춰서 올렸는데, 내부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내부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 아까 전에 지퍼가 하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퍼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열고 여기를 찢어 가지고 여기로 연통을 올리면 되는데, 제가 이걸 피칭을 좀 잘못했나 어떻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플라이가 좀 작아요, 제 느낌상. 그래서 이게 딱 이 라인이 안 맞네요. 나머지 부분도 보면 이 루프를 씌웠을 때 이 부분 있잖아요, TPU 창으로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이 뭔가 일체가 딱 떨어지진 않는데,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방수가 되죠. 비가 들이치거나 하는 부분들은 뭐 문만 열지 않는다면 완전 방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생활 방수 정도는 되겠지만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무조건 플라이를 씌워서 사용을 해야 된다. 한 바퀴 삥 둘러볼까요? 지금 뒷부분은 제가 다 안 열었거든요. 모양만 보시라고 앞부분만 열어놨는데, 플라이에 창문을 열면 이런 느낌이고요, 닫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텐션을 좀 많이 주니까 플라이 부분이 좀 내려오면서 스커트 부분도 땅바닥에 좀 붙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제가 오늘 좀 빨리 친다고 밑에 팩다운도 짱짱하게는 안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약간 팽팽한 느낌은 나진 않지만, 원래 이런 팝업 텐트들이 뭐 그렇게 짱짱한 느낌이 나는 텐트는 아니라서 그건 좀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비가 오는 날에 쓰기에도 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공간감,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얘가 지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각선이 3.6m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얘는 각이 져 있기는 한데 좀 둥근 편에 가까운 안에 있으면 약간 TP 텐트 안에 있는 그런 느낌도 좀 살짝 납니다. 벨 텐트의 느낌도 살짝 나기도 하고, 천고는 제가 섰을 때 손을 이렇게 딱 닿으면 머리하고 저하고의 이 공간감이 한 20cm 이상은 나는 것 같거든요. 얘는 2m에서 2m 10 정도 되는 천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이드 부분으로 이렇게 넘어가도 완전히 여기까지 가야지 머리가 닿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뾰족하지 않고 둥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각이 없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밑에 스커트 부분도 한 뼘 정도 스커트가 나오거든요. 한 15cm 정도 스커트가 나오니까 이너 스커트도 넉넉하게 뽑아져 있어서 바깥에서 이제 바람이 들어온다든지 뭐 먼지 혹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게 이너 스커트도 넉넉하게 뽑혀 있고, 주머니가 한 2개 정도, 포켓이 2개 정도 있고요. 벤틸 공간 내부에서도 충분하고, 블로가 그렇게 많이 생길 것 같지도 않아요, 우중 캠핑에 사용했을 때도. 자, 그리고 중간에 이 부분에도 메인 조명 하나 걸거나 선풍기 걸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각종 요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요. 요런 부분들이 이게 한 면당 2개씩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면 파티라이트 같은 거 삥 둘러서 치기에도 편하고,
아니면 뭐 골제로 같은 부분 조명들 그런 거 걸어서 쓰기도 좋은데, 이게 각면당 2개씩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가 몇 각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각이니까 16개. 그리고 모서리마다 얘네들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부분에도. 그래서 이런 링 고리가 굉장히 많아서 뭔가 조명을 걸거나 뭔가 캠핑 용품들을 걸어 놓기에도 충분히, 저런 것도 어떻게 보면 수납 공간이잖아요. 수납 공간을 많이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라이까지 덮어 씌웠을 때는 이 안막의 성능이 굉장한 것 같아요. 안에 있으니까 컴컴하고, 낮인데도 불구하고 조명이 필요할 정도로 조금 어둡습니다. 플라이 부품 중에 보면요, 폴대가 따로 더 들어있어요. 이 폴대는 입구가 두 쪽이 있잖아요. 입구 문 두 쪽 어디나 상관없이 어닝처럼 올려놓을 수 있는 폴대도 동봉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기본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플라이에 동봉되어 있는 폴대가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플라이 가방이 단점이네요. 캠빌에서 나왔던 그 텐트, 쉘터, 뭐 타프 이런 것들 중에서 얘가 가방이 가장 작은 것 같아요. 똘똘 말아가지고 넣지 않으면 좀 힘든 것 같은데, 가방의 크기를 최소 한 10% 정도는 더 크게 키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정말 타이트하게 접기가 쉽지 않네요. 아침부터 이제 비가 부슬부슬 오고 있어요. 이번 주말 동안에 태풍이 하나 몰려와가지고 주말 내내 또 비가 온다 하더라고요. 예, 이번 비가 지나면 조금 더 시원해질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어저께 언박싱 및 전체적인 디자인 그리고 세부적인 것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런 텐트 쉘터류를 이제 제가 처음 써본 건 아니고 다른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도 이미 보유하고 있고 또 자주 사용을 했고, 그리고 또 다른 브랜드에서 나온 것들은 이제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후기들을 이제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제가 얘를 어저께 한번 피칭을 해보고 실제로 안에서 캠핑을 하지는 않았지만 다음번에 또 들고 나가서 한 번 더 사용을 해볼 생각인데요. 제가 텐트는 최소한 그 안에서 1박 이상은 있어 봐야 그 텐트의 진가를 알 수 있다라고 그 영상에서 몇 번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는 오늘 새벽에 사실은 비가 올 거를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비가 약간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얘를 또 말리고 갈까 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조금 힘들어질 것 같아서 어저께는 일단 이 텐트 안에서 세팅을 하고 캠핑을 하진 않았어요. 일단은 전체적인 상황만 살펴봤는데, 기존에 나와 있던 그 다른 브랜드의 제품들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점들이 몇 가지가 보였습니다. 일단은 불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상당히 많이 없앴어요. 그러니까 원가 절감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뭐 출입문도 일단은 2개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또 많이 만들어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만큼 또 형태가 짱짱하게 안 잡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얘는 폴대가 다 삽입이 되어 있는 팝업 스타일의 텐트이긴 하지만 굉장히 짱짱하게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물론 이런 텐트들이 바람에 취약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되게 심하게 많이 부는 악천후 날씨에는 가이라인을 잡아도요, 좀 밀려서 안으로 들어와서 뭐 캠핑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불안해 하실 수 있는 요소들도 분명히 있기는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굵은 폴대를 넣어서 짱짱하게 악천후에도 견딜 수 있게 만든 그런 스타일의 텐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좀 들고 나가는 피하는 게 좋은데, 얘는 첫 번째로는 플라이를 씌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기장, 모기장으로 쓰기에 굉장히 좋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메쉬도 짱짱하게 들어가 있고, 바람도 좀 잘 통하는 편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여름에 모기장 대용으로 쓰기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플라이를 그냥 확 뒤집어 씌우면 우중 캠핑을 즐기기에도 되게 좋습니다. 군데군데 TPU 창도 뚫려 있고, 그리고 문을 열고 오픈하기 개방해도 쉽고, 플라이를 씌운 상태에서 업라이트 폴을 세워 가지고 입구를 만들어 놓기도 쉽고, 그래서 사용자의 어떤 편의성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만들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이런 형태의 텐트들이 뭐 많은 브랜드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팝업 스타일의 원터치 스타일의 텐트들이 요즘 뭐 심심찮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크기도 일단은 팔각 크기라서 지름이 한 3.6m 정도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G1에 가까운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안에 공간 활용하기도 되게 좋고요. 뭐 잠만 자는 취침용으로 만약에 바닥에 그라운드 시트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한다고 치면, 뭐 잠은 한 5명 정도가 넉넉하게 잘 수 있는 공간은 나오고, 만약에 안에서 별도로 뭐 야침을 깔고 생활을 한다 치면 2명 정도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돔 텐트들하고 크기를 비교해 봤을 때도 얘는 죽는 각이 거의 없어요. 제가 뭐 끝까지 텐트 끝까지 갔을 때도 머리가 거의 안 닿이고 있는 그 정도의 높이를 계속 유지해주는, 어떻게 보면 반구 형태라기보다는 약간 찌그러진 호박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의 공간감이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개방감도 상당히 좋았다. 요게 제가 언박싱을 해보고 처음 피칭을 하고 느꼈던 점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이 안에서 잠을 자본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결로가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제가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얘는 기반이 전반적으로는 다 메쉬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안에 내부에 있는 얘는 뭐 플라이가 따로 있으니까 이너 텐트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결로 예방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팩다운을 뭐 어저께는 풀로 잔대바닥이니까 한 8개를 다 해봤는데, 설치를 할 때는 뭐 굳이 각이 안 나온 데라면 뭐 데크 같은 데서 쓸 때 풀 팩다운을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였어요. 한 6개, 4개 정도만 해도 충분히 형태를 짱짱하게 잘 갖추면서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텐트 스타일들을 선호하는 분이 있고요, 별로 안 선호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얘가 가지고 다닐 때 부피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두께는 두껍지 않은데 이게 1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커서 사실 잘 안 가지고 다니기는 했어요. 다른 브랜드 제품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한동안 또 안 쓰다가 어저께 피칭을 한번 해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날이 더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설치가 이렇게 쉬웠나? 할 정도로 정말 쉬웠어요. 그리고 위에 그 폴대를 꼽잖아요. 근데 평소 때는 이것들이 허브 폴 형태여서 하나에서 다 이렇게 꼽는 형태, 우산과 같은 형태를 사용을 해봤었는데,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폴대가 위에 4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용을 해보니까 이 방식이 조금 더 사용하기 쉬웠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번에는요, 이게 플라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중 캠핑한 다음날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다 말리고 오면 굉장히 금상첨화기는 한데, 어저께 딱 써본 안에 들어가 본 어떤 경험으로는 우중 캠핑 됐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느낌도 있었고요. 그리고 얘는 연통을 뽑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한번 들고 나가가지고 안에 화목난로를 놓고 써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아주 뭐 어떻게 보면 그냥 거기다가 이제 불에 타지 않는 내연 소재의 어떤 스킨 하나를 덧대 놓은 것밖에 없지만, 사실 안에서 화목난로를 쓰든 안 쓰든 간에 그거는 판단은 이제 사용자가 할 몫이고, 나는 화목난로를 이 안에서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별다른 그 가이드망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스킨만 찢어가지고 올리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캔빌에서 되게 다양한 텐트들이 많이 출시를 하고 있고, 저도 또 캔빌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다라고 얘기는 잘 하지는 않는 편이긴 하지만, 제 기준으로는 적절한 가격대에 텐트를 잘 만드는 회사라고 보고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를 잘 읽어서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색상이라든지 형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간파하고 빠르게 텐트를 출시하는 회사기는 합니다. 뭐 일부의 텐트들은 약간 시기가 늦거나 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었는데 얘도 어떻게 보면 늦게 나온 편이에요. 그죠? 이런 형태의 텐트들이 좀 늦게 나오는 편인데 그만큼 기존 텐트들의 어떤 보완점들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해서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격대도 얘를 완전히 모기장으로만 쓰겠다라고 했을 때는 안에 있는 본체만 사면 되니까 또 그렇게 가격이 높지도 않은 편이고, 필요에 따라서 플라이도 사고 그 다음에 밑에 바닥에 그라운드 시트도 추가를 하고 뭐 풀 패키지가 아니라서 처음 한번 사보고 필요에 의해서 계속 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초반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캠빌 제품들이 어떻게 보면 플라이를 아예 별도로 살 수 있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그런 게 또 판매 정책에 좋은 이제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일단은 캠빌 제품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 풀로 사기는 조금 비싼 감이 있을 때는 별도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좋은 판매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완벽한 캠핑이 아니라 가지고 제가 정말 안에서 사용하는 모습이라든지 공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지금은 드릴 수는 없지만 다음번에는 제가 자주 가는 뭐 작전장이라든지 데크가 깔려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한번 또 간편하게 써보기도 할 거고, 그리고 겨울 되기를 조금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는 확실히 여름은 더워서 캠핑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고, 또 겨울이 됐을 때 노지에 나가가지고 화목난로 올려서 썼을 때 어떨까라는 기대도 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점차 보여드리면서 최종적으로는 아마 올 겨울쯤에 제가 한 몇 번 써보고 어떻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인상은 되게 좋고요. 뭐 피칭의 난이도 일단은 없습니다. 피칭의 난이도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은 뭐 단점 같은 게 보이진 않는데, 뭐 패킹 사이즈, 제가 봤을 때는 이 패킹 사이즈가 좀 크다. 그게 약간의 어떻게 보면 단점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게 폴대 끼우고 막 하는 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쓰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점점 설치가 편한 텐트들을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텐트가 치기 쉬우면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주니까 뭐 캠리니 분들도 사용하기에 너무 편한 것 같고, 그리고 뭐 설치하고 철수에 부담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캠핑을 한 번이라도 더 나갈 수 있게 만드는 요소가 아닐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간편하게 언박싱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까지 했는데요. 궁금한 점들이 여러분들이 혹시나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리뷰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몇 번 더 써보고 최종 리뷰는 따로 영상을 한 번 더 올리게 될 거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되게 많은 응원의 힘을 받아서 또 열심히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